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채은 전문가입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는 대부분 뚜렷한 방향을 만들지 못한 채 혼조 흐름을 보였습니다. 시장 전체가 내일 예정된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관망을 하는 모습이었죠. 그런데 이런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도 3천당 제약만큼은 완전히 다른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섹터가 무거운 날 특정 종목만 독립적으로 강하게 움직인다는 건요, 우연이 아닙니다. 기업 내부에서 이미 방향이 정해진 에너지가 시장에 먼저 반영이 되고 있다는 의미죠. 특히 내일은 시장 전체의 기조를 바꿀 만한 중요한 변곡점이 예정돼 있는데 꼭 이런 날 3천당 제약만 선행해서 움직인다는 건 조금 더 깊은 해석이 필요한 시그널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왜 3천당 제약이 이 타이밍에 따로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그 내부 변화가 어떤 구조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금리 환경과 펀더멘털 관점에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뉴욕 시장은 내일 발표될 금리 결정을 앞두고 혼조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는 오히려 반등하는 흐름을 보였죠. 자, 이건 시장이 이미 금리 인하를 유동성 확대 신호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금리 인하가 왜 중요하냐? 바이오 기업의 가치는 현재 실적보다 미래에 창출할 이익을 기반으로 평가되기 때문인데요. 금리가 내려가면 미래 현금 흐름의 가치가 올라가고 R&D 중심 기업의 조달 비용은 낮아지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위험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바이오 섹터의 밸류에이션을 끌어올리는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요인인데요. 이런 흐름 속에서 오늘 3천당 제약만 선행해서 강하게 움직였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금리 인하라는 외부 환경이 본격적으로 작용을 하기도 전에 이미 내부에서 힘이 충분히 쌓여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시장이 이를 먼저 읽었다고 보시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 훨씬 더 중요한 얘기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섹터 전체가 흔들리는 지금 3천당 제약을 따로 보게 만드는 본질적인 변화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그 전에 잠시 시간을 내셔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요, 이런 중요한 내용들 더욱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핵심 흐름을 계속해서 설명해 드려볼게요. 먼저 내부 흐름부터 이어서 보면요, 최근 삼천당 제약이 기관대상 NDR 일정을 공시했습니다. 이 일정이 오늘 주가를 직접적으로 끌어올린 이슈는 아니었지만 기업 내부 변화가 얼만큼 진척돼 있는지를 확인시켜주는 굉장히 중요한 신호였는데요. SPAS 기반 경구용 GLP-1, 또 인슐린 글로벌 계약 논의, 그리고 장기 지속형 플랫폼의 글로벌 협상 상황은 회사가 가장 보수적으로 다루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제를 IR 안건으로 올렸다는 것만으로도 이제는 기관에게 설명을 할 만큼 진행이 됐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건데요. 특히 3일 연속 풀타임 IR 일정은 기관들의 관심과 수요가 상당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시장이 오늘 보인 독립적인 강세는 바로 이런 구조적인 변화들을 미리 반영한 흐름에 가깝습니다. 또 3천당 제약의 안과 포트폴리오 확장도 중요한데요. 일본 산텐의 녹내장 치료제 타플로탄 S 특허 2건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심판 청구는 단순한 절차가 아닙니다. 우리가 개발 중인 제품이 특허를 침해하는지 법적으로 확인받는 단계이기 때문인데요. 자, 여기서 만약에 문제가 없다라는 판단을 받으면 출시까지의 길이 매우 빠르게 열리게 됩니다. 시장의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핵심은 다른데요. 3천당 제약 이 안과 생태계 전체를 확장하는 전략을 실행 중이다라는 점이 바로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미 타로스트 저만액 3상도 진행이 되고 있는 만큼 이런 포트폴리오 확장은 단일 품목이 아니라 기업의 체질 자체를 넓히는 움직임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이제 흐름의 중심을 또 비젠프리로 옮겨보면 전체 그림이 더욱더 명확해지는데요. 12월 1일부터 비젠프리가 급여 적용을 받기 시작하면서 환자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의사들도 절차 부담 없이 처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되면서 시장 진입 장벽이 결정적으로 낮아졌죠. 자, 무엇보다 비젠프리는 기존 대비 30에서 40% 저렴한 약가를 갖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가격 경쟁력이 생겼다 정도가 아니라 시장 점유율이 실제로 이동할 수 있는 조건이 완성됐다는 뜻인데요. 자, 국내 아일리아 시장은 약 1,000억 원 규모로 바이오시밀러 특성상 점유율 이동 속도가 매우 빠른 구조입니다.
여기에 삼천당제약이 가진 독보적인 영업망 우위까지 더해지는데요. 회사는 오랜 기간 일회용 저만제 분야 1위를 유지하면서 의료진 신뢰와 영업 조직 또 처방 네트워크를 이미 구축을 해왔습니다.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는 가격보다 이 회사 제품이라면 써도 된다라는 신뢰가 더 중요하죠. 이 부분에서 삼천당제약은 경쟁사들이 단기간에 따라잡기 어려운 출발선의 차이를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실적 흐름까지 연결을 해보면 변화는 더욱더 선명한데요. 2022년부터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해왔고 2025년부터는 비젠프리 매출까지 본격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내년은 단순한 실적 반등이 아니라 기업 가치가 재평가되는 첫 해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결국 오늘 드렸던 얘기를 종합해서 살펴보면요. 오늘 삼천당제약만 독립적으로 강한 흐름을 만든 이유는 금리나 기대감, 글로벌 계약 진척, 안과 포트폴리오 확장, 비젠프리 급여 적용, 또 영업망 우위까지 이 모든 요소들이 한 가지 방향으로 정렬이 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건 단순히 하루 반등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가격대를 향해서 움직일지 보여주는 초기 신호에 가까운데요. 자, 오늘 이런 내용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셔서 내일 금리 이벤트 이후의 시장 흐름까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채은 전문가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